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17일 공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느 마을에서 이웃 간 갈등으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실제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된 장면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다큐멘터리에 넣은 거예요. 혼자 사는 백인 여성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사건인데요. 중년보다는 좀 더 많은 거의 노인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나이의 백인 여성이에요. 가족은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전 로린츠라는 이름이고요. 이 여성이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합니다. 나의 사유지에 자꾸 침범을 한다. 소란을 부린다. 누가 그러느냐? 동네 애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미국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동네의 집들이 단독 주택의 형태인데 아파트라고 부르고 호수도 다 있어요.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집들이 좀 낡았거든요. 가난한 동네라는 느낌인데 또 그런 것 치고는 집집마다 간격도 넓고 집 주위에 넓은 잔디 공터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지만 백인도 있고 흑인과 백인 이웃들이 큰 허물 없이 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네의 모습이 구석구석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수전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되게 넓은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 애들이 주로 풋볼을 하고 논다고 하던데 아무튼 딱 봐도 수전 집 옆에 공터가 애들이 제일 놀기 좋은 곳입니다. 수전이 이사 오기 전부터 동네 애들이 계속 거기서 놀았을 겁니다. 그 공터의 다른 쪽에 붙어있는 집의 주인은 애들이야 저렇게 노는 게 당연하지 라면서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평화롭던 동네에 수전 이사를 와서 애들한테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동네의 평화가 깨지게 된 거죠. 이 다큐멘터리는 결국 수전이 비정상이다. 수전이 미친 여자다. 그런 방향으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벌어진 일이거든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장면은 대부분 경찰 바디캠 영상,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상황들만 보여줘요. 그리고 수전이 하는 말과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이 다르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1년 내내 경찰한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진작 영상 증거를 남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전이 찍은 영상 몇 개가 나오긴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는 영상이에요. 아무튼 서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서로 막 욕설을 주고받았다거나 물건을 던졌다거나, 하지만 결국 수전이 나쁘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쁜 애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들이라도 애들한테 시끄럽다고 난리치는 노인이 있으면 애들도 화가 나니까 그 노인한테 뭔가 장난을 치거나 도발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 이런 갈등의 전개 양상들이 1년 동안 벌어진 일이면 분명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결정적인 순간의 영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런 영상이 전혀 없어서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수전이 미친 여자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이거나 황제인 것도 아닌데 누구도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같이 사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다. 다 감수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무 선을 넘은 불편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수전과 동네 주민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전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 건너편에 아지케 오웬이라는 흑인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해서 자식들을 혼자 키우는 것 같고요. 자식이 4명입니다. 다 어린애들이라서 늘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고 있고 수전과 트러블도 꾸준히 생겼죠. 그런데 얘네들 중 하나가 가지고 놀던 태블릿을 수전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블릿에 대한 내용이 뭔가 애매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태블릿이 수전한테 넘어갔다는 건지 정확한 상황 설명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지케가 밤에 수전의 집에 갑니다. 왜 우리의 태블릿 가져갔냐고 따지려고 나보라고 문을 쿵쿵 두드리죠. 그런데 수전이 문을 사이에 두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 총에 맞고 아지케는 쓰러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지만 아지케는 병원에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합니다. 라이언 쿠글러의 데뷔작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와 상황은 다르지만 느낌이 좀 비슷해요. 너무 안타깝고 또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죽음이죠.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는 다큐는 아니지만 실제 사건을 굉장히 리얼하게 연출했습니다. 아무튼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수전은 한동안 체포가 되지 않아요. 이게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라는 말은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맞서라 라는 의미거든요.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도 내가 저 사람의 위협 때문에 공포를 느꼈어 라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은 백인이 가해자고 흑인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 커뮤니티가 들끓게 되고, 특히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에 의해서 흑인
흑인을 죽인 백인들이 면책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수전이 체포도 되지 않고 오히려 경찰들이 수전의 집 주변을 경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뭔가 묘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전은 체포됩니다. 여러 증언과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치사라는 제목으로 기소를 하죠. 마지막 재판 장면에서 살짝 긴장됩니다. 야, 이거 무죄 나오면 난리 나겠다. 그런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배심원단은 유죄로 결론 내립니다. 판사는 수전이 공포가 아닌 분노로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려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이런 재판 결과로 봐서는 수전의 주장보다는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정황들을 너무 애매하게 보여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태블릿. 아지케가 수전의 집에 간 게 태블릿 때문인데 수전의 집에서 태블릿이 발견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라도 나오든가. 그리고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을 악용해서 그걸로 살인을 저지르는 케이스들이 있나봐요. 즉 수전이 아지케 애들한테 너네 엄마 불러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계획된 살인을 저지르고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한 건지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후반에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만 계속 나와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도 그렇고 좀 더 냉철하게 이 사안들을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 다큐멘터리는 정말 강하게 한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어요. 중요한 정황의 진실을 흐지부지 넘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도 뭔가 기분이 개운치 않네요. 어쨌든 저는 그런 찝찝한 느낌이 남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25년 선고받은 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도 층간소음이라든가 이웃 간 갈등은 심각하고 더 이상 이웃 간에 정도 없고 교류도 없고 불편함과 갈등만 쌓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한국은 총 맞을 걱정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대신 무슨 칼부림 사건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조심하고 이해하고 감수하면서 살아가야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완벽한 이웃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